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전화 연결돼 있죠? 자,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어떻게 저기 바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예, 바쁜 와중에 가을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복장이 가을 복장입니다, 우리 앵커님. 하이브리드 국각수님. 아니 이게 양복 입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기 좋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렇게 참 우리 장성규 변호사님하고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시작은 하지만 항상 내용이 무겁잖아요. 예. 네, 참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진 이른바 이제 생수병 사건. 최근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장 변호사님. 예, 지난 10월 18일만 되지도 않았습니다. 10월 18일 오후에 그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녀 직원 2사람이 사무실에서 그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2사람 모두 그 물맛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성 직원은 다행히도 빨리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남성 직원은 혼수 상태에서 중환자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일 만인 23일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로서는 그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강모 씨가 지목되었었는데요. 강모 씨는 그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일 날 무단 결근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독극물을 마셔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네. 치료를 받아오던 그 남성 직원이 피해자죠. 남성 직원이 이제 지난 23일 오후에 숨졌기 때문에 생수병 사건이 아니고 생수병 사망 사건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둘 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수사를 시작했던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독극물을 그 생수병에 타서 독극물을 이용한 그 특수 상해의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었죠. 그런데 남성 피해자가 5일 만에 사망하게 되어버리니 이 사건은 상해가 아니다. 살인의 혐의를 두고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바뀌었죠. 그래서 즉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되어서 이제는 아마 언론에서도 생수병 사망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강 씨, 이 강 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9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무단 결근 후에 그 서울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그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21일 강 씨가 입건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궁금증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사망한 사람을 피의자 사망한 사람을 입건한다는 것이 이게 통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보통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해버리면 수사를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고 입건한다 말씀하신 피의자로 입건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를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검찰에서 기소할 수도 없고 그렇죠. 판사님 앞에 법정에 세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처럼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마 경찰도 그런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실체를 사실관계를 밝혀보려면 계좌 압수수색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휴대전화 포렌식도 해봐야 되고, 이메일 분석 등 이런 각각 여러 증거 수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증거 수집 필요하려면 판사님에게 영장 신청을 해서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자가 사망했음에도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우선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혐의자가 사망하면 마찬가지 그것도 혐의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사 중에도
뭐 수사할 때는 살아 있었지만 수사 중에 어떤 뭐 선택으로 사망해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사망한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장 변호사님, 예, 이번 사건에서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또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네, 그중 하나가 이제 바로 경찰에 사건 사고가 들어오기까지 7시간이라는 공백이 발생했다는 건데 네, 7시간이면은 뭐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또 게다가 신고 주체가 회사가 아니고 병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사건 발생은 18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는데 예, 예. 경찰에 이 사건이 정식으로 신고된 것은 밤 10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 측에서 신고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다른 직원도 이 사건 발생 전에 약 2주 전에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회사에서 뭐 신고 지연 또 신고를 하지 않은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여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재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강 씨의 범행 동기가 또 이제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인데 예. 강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지금? 예, 그 경찰에서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한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범행 동기를 밝히려는 겁니다. 네. 일부 정언에 의하면 강 씨가 평소에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또는 뭐 업무 역량에 대한 지적을 받고 지방으로의 발령에 불만을 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 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 혹시라도 남겨두었을 수 있는 뭐 메모 이런 등을 보다 그에 대한 분석,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용의자 강 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 이 독극물이 이번 사건에 사용된 독극물하고 동일한 거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26일에 경찰에서 이틀 전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밝혔는데요. 강 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이 그 살충제나 제초제의 원료로 쓰이는 아지드화 나트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강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몸에서는 독극물이 나왔다고 하면서도 사건 발생 초기에는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왜 그런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의아했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게 강 씨의 행적에서 그 오후 5시 40분쯤에 퇴근을 했던 사람이 2시간 후에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자신의 옷을 가져갔다는 이런 정언이 나오고 있어서 그 사이 시간에 강 씨가 생수병, 독극물이 묻어있던 그 생수병을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밤 10시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점검물을 숨기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수사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참 이 피해자의 유족 입장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겠죠.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로 멀쩡하게 월요일 아침에 멀쩡하게 걸어 나갔던 출근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게 가장 아마 궁금하고 알고 싶을 겁니다. 또 뭐 이 사건을 접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실체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그 강 씨가 남겨둔 흔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되어야 되겠죠. 이유를 아마 이 사건은 그렇죠. 이 사건 그래서 이제 궁금증 해소 이런 부분 또 유족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객관적인 실체는 밝혀주고 또 그에 대한 수사 발표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뭐 강 씨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뭐 마실 물이나 음료수도 집에서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참 예, 무서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참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참 네. 씁쓸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변호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비전의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